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아까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아까 오석대 사건 했죠? 이제 그 판례 제가 안 봤네요. 같은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자, PPT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가끔 이렇게 실수합니다. 애교를 봐주세요. 자, 이제 오석대가 이렇게 학교 시켜놓고 갑자기 고용 안 했죠. 그래서 이제 판례 어느 일방 오석대 학교가 계약 소속 단계에서 계약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계획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이 부여가 이 시험에 합격시켜서 상대방 을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즉 1년간 열심히 놀았죠. 열심히 놀았음에도 취업 다른 데 안 했잖아요. 이제 상당한 이유 없이 고용계약 체결을 거부, 그러니까 계약 체결 안 했죠. 거부에 선임했다면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약 성립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시적 불능이었고, 이어서 후발적 불능을 하겠습니다. 시험 후발적 불능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인데 채무자, 매도인 규칙사유를 본다 했죠. 있으면 이행불능, 없으면 유효문답입니다. 첫 번째, 갑소유 별장을 일가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매계약하고 등기하기 전에 이 별장이 후발적으로 소실됐다. 6월 5일 날 소실되면 후발적 불능이라 계약은 유효인데 왜 없어졌는가를 매도인 갑 고의가시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 고의가실로 없어졌대요. 그럼 이행불능이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한다? 을은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갑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하기 전에 두 번째로 별장이 소실돼서 후발적 불능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에 태풍이나 홍수, 낙뢰 등으로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자, 먼저 채무자 갑 고의가실이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당.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을 매매계약 했죠.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야 됩니까? 을 잘못 없죠. 을이 돈 줄 필요 없죠. 따라서 갑은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돈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갑이 받았다면 그대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등 그대로 돌려준다. 그럼 결국 을은 손해가 하나도 없죠. 갑이 독박 썼네요. 갑은 돈을 못 받은데 집이 날아갔으니까 갑이 독박 썼죠. 그럼 독박 썼다를 위험을 부담한다. 유식하게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자가 독박을 써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낙뢰 태풍은 쌍방 책임 없어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가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세 번째, 아까는 별장이었는데 이번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을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이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합니다. 토지를 을에게 넘길 수 없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첫째, 매도인 갑 잘못했나요? 잘못 없죠. 그러죠? 그럼 위험부당. 그럼 을 잘못했나요? 우리가 을이라면 매매대금 줘야 됩니까?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네요. 낙뢰 태풍도 쌍방 책임 없고 수용당한 것도 쌍방 책임 없으니까 똑같이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매매대금 줄 필요 없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똑같고, 만약 을이 이때 계약금 중도금 줬다면 갑은 계약금 중 그대로 반환하는 거죠. 똑같다 해서 똑같이 채무자 위험부담. 그러니까 결국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을은 돈 줄 필요 없이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냥 집에 가요. 고홈 집에 간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랑 똑같다를 그냥 간단히 고홈 집에 간다. 채무자 위험부담. 근데 여기서 법에는 없는데 우리 판례가 을에게 또 다른 권리를 인정합니다. 만약에 매매를 3억에 매매했는데 수용보상금이 4억이네요. 4억? 그러면 원래 을은 3억을 주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수용보상금 4억, 다시 그 토지 대신 생긴 수용보상금, 그 대상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은 자기 의무 3억을 지급하고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단, 을이 청구하는 거지 보상금이 자동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을이 청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3억에 매매했는데 수용보상금이 2억이라면 을은 그냥 집에 갑니다. 근데 여기처럼 3억에 매매했는데 보상금이 4억이라면 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채무 이행해야 되죠? 3억 줘야겠죠? 그리고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채무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을은 3억 반대급부 이행하고 3억 주고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을은 반대급부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을은 3억도 안 주고 4억 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약소가 매매되면 3억 주고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잡으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 갑이 토지를 매매하고 을에게 토지를 못 넘기니까 을이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갑은 지금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를 을에게 못 넘기죠. 그러니까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아까 해지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있을 때만 한다 그랬죠. 수용은 채무자 갑 고의가시 없으니까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손해배상 같은 말이 전보배상 같은 말이 있느냐? 같은 말이에요. 할 수 없답니다. 갑에게 고의가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건 할 수 없답니다. 자, 네 번째. 다시 갑과 을이 별장을 매매하고 을에게 이양하기 전에 별장이 없어졌는데 왜 그러고 봤더니 을이 하루 미리 빌렸거든요. 을이 다 태워버렸어요. 일단 기준 채무자 갑 고의가시 없죠. 그래서 위험부담. 그리고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태웠으니까 돈 줘야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단 원래 별장이 만약에 살아있어서 별장 등기를 넘기고 돈 받는다 가정하면 갑은 전매 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돈은 다 받지만 별장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니까 양도세를 안 내게 됐어요. 그런 이득은 을 불쌍하죠. 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여기서 같이 탔을 거 아니에요. 불쌍하죠. 그래서 갑은 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된 이득이 있죠. 양도세 안 내게 됐죠. 그건 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갑은 손해본 게 없죠. 을 혼자 독박 썼어요. 을은 돈은 다 줘야 되지만 지분 못 받아오니까 을 혼자 독박 썼죠. 그럼 우리 채권자라 가장 유식하게 채권자가 위험 부담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채권자. 그래서 1항에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을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했게 된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 이하 생략은 좀 이따 나와요. 그 2항 전화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 안 내게 됐죠. 이를 채권자 을에게 돌려주라. 단 다 임의 규정을 했죠.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법에 따라서 양도세 주란 말입니다. 이게 채권자 위험 부담. 을이 독박 썼죠. 그 다음 이제 이하 생략을 지금부터 보고 이하 생략. 자, 이제 다시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이행기를 정해서 이행기 때 갑은 소유권 등기 넘기고 을은 돈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행기가 되니까 갑이 등기 서류를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돈 주고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을이 돈을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을이 지체에 따를 채권자 지체, 채권자 수령 지체. 그럼 갑이 등기를 넘겨요? 가지고 돌아가요? 가지고 돌아갔죠. 가지고 돌아갔는데 며칠 후에 집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적의 낙뢰, 홍수 등으로 집이 없어졌다. 그럼 누구 집이 날아갔죠? 갑집이 날아갔죠. 그럼 갑은 열받습니다. 이날 을이 돈을 준비해서 등기를 넘겼다면 을집이 날아갔는데
을이 약속을 안 지켜서 갑 내 집 날아갔죠. 그럼 갑은 열받죠? 그럼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단 여기도 돈은 받지만 양도세를 안 내니까 그건 채권자 을에게 상환합니다. 결국 여기도 을 혼자 독박 써서 채권자 위험 부담 해서 아까 538조에서 아까 이하생략 채권자 을 수령지세 중에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이게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가 여기 채무자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같다. 그리고 양도세는 상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아까 4번, 5번이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무단은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책은 336페이지가 제일 밑에 1번 동시함유권 있습니까? 이제 후발적 불능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 341페이지를 저는 340페이지를 먼저 했어요. 340페이지 위험부담 보입니까? 그래서 다음 342페이지까지 저는 먼저 했습니다. 불능을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불능을.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빼먹은 게 자 336페이지 이제 제일 밑에 네모 1번 동시함유권 보입니까? 이제 동시함유권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불능을 먼저 다 본 거예요. 자 이제 336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처음에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야 너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너부터 그러면 왜 네가 먼저 하니? 가차자고 항변할 수 있다. 뭐 미쳤냐는 거예요. 미쳤냐가 뭐예요? 왜 네가 먼저 하니? 가차자고 항변하는 건 그게 미쳤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 너부터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요. 자 차면 들을 수 없고 가운데 손가락 들어요. 가운데 손가락 보이나요? 제가 차면 할 수 없고 한마디로 미쳤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먼저 하니? 가차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냐가 동시함유권 우리의 속된 말로 이제. 근데 자 상대방이 야 너도 해 그래요. 그럼 자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나도 해야 되죠. 이때는 미쳤냐라고 못합니다. 그죠? 이 구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는 쌍방 모두 의무를 이행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죠?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르는데 없다면 동시하는 게 공평하는데 동시해야 되죠? 근데 너부터 해 그러면 가차자고 항변하는 게 동시함유권입니다. 그럼 자 지금 이 동시함유권은 두 가지 사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5월 10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하고 6월 10일 날 잔금과 등기를 넘기기로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6월 10일은 서로 동시행이죠. 근데 5월 10일은 갑은 어떤 변제기 없죠. 그럼 을이 선이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을이 중도금은 선이행해야 되고 을은 뭐 미쳤냐라고 항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갑은 아직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을은 선이행해야 되고 가차자고 항변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이 생기는 게 있어요. 자 5월 1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주려고 봤더니 5월 1일자에는 등기가 깨끗했는데 약 10일 사이에 이렇게 가압류나 저당권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는 야 부동산에 있는 가압류 다 없애. 안 없애면 불안해서 선이행 못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불안해서 중도금 안 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중도금은 선이행해야 되는데 선이행 의무를 지체했네요. 그럼 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지 않고 이 날짜가 되면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매수인은 중도금과 약 한 달간 지연이자 즉 지연 손해금 그리고 잔금 이 세 가지 의무와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이라
이제 갑이 소유권 안 넘기죠. 그럼 우리도 돈 10원도 안 줘도 됩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지연 이자는 10원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이 파란색 세 가지와 이게 동시행이니까. 그리고 갑은 소유권 안 넘기면서 야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이제 미쳤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도금 선이행 의무를 제시하다가 상대방 갑 변제기 들어있죠. 6월 10일 날. 근데 갑이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가처적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 항변권 없고 선이행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두 경우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례 가지고 536조 이하입니다. 536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행위 제공할 때까지가 너가 할 때까지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나도 못해. 왜 내가 먼저 하니? 가처적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나가 이게 선의행 의무 있는 경우, 그러나 상대방이 갑의 채무가 아직 변제가 있지 않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여기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선의행해야 된다. 선의행해야 된다. 이 항도 마찬가지. 여기 5월 10일 선의행이에요. 이 항 당사자 을이 상대방 갑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갑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아까 가압류나 저당권이 엄청 들어왔다. 그러면 전항 본문과 같다. 그럼 전항 그러나가 단서니까 이쪽이 본문이죠. 그럼 본문이 이 말이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이게 불안의 항변권.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다. 해서 이 항이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이 사례를 꼭 이해하세요. 그럼 이제 항변권 행사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이것도 꼭 이해합니다. 갑이라는 조직폭력배가 마약을 있고 을이라는 조직폭력배가 마약을 10억에 사는 겁니다. 조직폭력배끼리 마약을 하죠. 조폭끼리. 그럼 오늘 밤 12시에 갑은 마약을 주고 을은 10억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하기로 했죠? 근데 갑이 오늘 밤에 마약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을,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 을이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미쳤냐 하겠죠?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가처적 항변합니다. 그래서 을이 돈 안 줍니다. 걔들은 총 맞지 않아요. 자기도 안 가져왔으니까 을이 안 한다고 을을 총 쏠 수 없죠. 이게 한마디로 지체 책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마약을 가져왔어요. 을야 너도 돈 내놔. 그럼 을은 돈 주고 마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미쳤냐라고 항변 못해요. 근데 을이 돈을 안 가져왔네요. 그럼 갑에게 총 맞아도 쌉니다. 지체 책임 져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 왔다 갔다 잘하세요. 그래서 자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 적용 안 했단 말입니다. 여기처럼 상대방이 이행 적용하면 항변권이 없어요. 그래서 을에게 있다는 말은 네가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나도 하지 않아도 절대 지체 책임 없어요.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을 지체 빠뜨리려면 자기는 약속을 지키고 을이 안 지켜야 지체 빠진 겁니다. 이 사례 꼭 이해합니다. 그럼 항변권 행사 요건으로서 첫째, 양채무가 대가적 의미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채권양도 이행불능이 있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내 시험에 잘 나와요.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했거든요.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고 갑은 매매대금 3억 채권이 있는데 동시에 행사하고 동시에 이행하겠죠. 근데 갑이 이 3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면 양수인평이 3억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3억 내놔. 그럼 우리 뭐라 할까요?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행이니까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못 줘라고 행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항변권이 이렇게 따라온다. 그 다음 이행불능 갑토지와 을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우리는 Y를 넘길 의무가 있고 갑은 X를 넘길 의무가 동시에 하겠죠? 근데 갑이 X를 넘기지 않고 제3자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이제 X를 을에게 넘길 수가 없죠? 이게 이행불능이 되고 이행불능이 되니까 X 넘길 의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이제. 자 그럼 원래 파란색 두 개가 동시행이었죠. 근데 X 의무가 빨강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Y 넘길 의무, 이 의무와 이 손해배상 채무가 여전히 동시에 있답니다. 동시에 있다. 다시 파란색이 동시행인데 X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이것끼리 뭐가 있다? 여전히 동시행관계 여전히 존속한다 하시면 됩니다. 결국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한 번 동시행이면 채권이 양도되든 이행불능이 되든 끝까지 동시행관계 존속한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 채무다 변적이 있어요.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 원칙 한명권 없는데 예외적으로 불안행명권이나 또는 중도금을 지체했는데 상대방 값도 변적이 들어가면 중도금 지체했는데 상대방 값도 6월 10일 변적이 들어가면 이제 선이행 의무자 을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칙 안 되지만 예외 두 가지 여러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행제공 없이 니부터 해야 할 때 한다 그랬죠. 아까 상대방 이행제공 없이 너부터 해 그럴 때 항변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이행제공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요. 행사하려면 갑이 이행제공 없이 너부터 할 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요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효력. 자, 이 판례 볼까요? 자, 중요한 판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실제공하고 상대방 을을 수령지시에 빠지게 했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을이 가지는 항변권이 소멸한 거 아니다. 자, 왔다 갔다 잘 알았죠? 갑이 한번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 을을 지체에 빠뜨렸어요. 그럼 이행 제공 계속돼야 됩니다. 아니면 지체니까 빨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해지도 하지 않고 이제 이행 제공을 그만두면 그 얘기예요. 그 이행 제공을 계속되지 않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갑이 오늘은 마약 없이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우리는 다시 미치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10억 안 줘요. 항변권을 소멸한 거 아니다. 그래서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렸죠? 그러다가 이행 제공 없이 오늘은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우리 다시 미친 자 항변합니다. 분명히 10억 안 줍니다. 갑이 오늘은 마약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세요. 효력으로서 자 행사효과인데 자 지난주에 했습니다. 유축권에서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되고 형사가 검사와 피고인. 그러니까 민사는 피고인 없다 그랬죠. 그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원형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 판단하고 주장하지 않은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체를 했어요. 물은 1,000만 원 줄 대금 줄 의무가 있고 갑은 자동차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동시에 해야겠죠. 근데 갑은 자기는 자동차 넘기지 않으면서 너부터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갑이 좀 이상하죠. 그래도 소 제기한 자를 원고, 소장 받은 자를 피고랍니다. 그럼 피고는 항변권 있잖아요. 있더라도 이걸 원형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쁘더라도 이것을 법원에 가서 원형 주장해야 돼요. 주장하면 법원이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마시고 동시에 이행하세요 라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 나오는데 항변권이 있더라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원고 승소해버립니다. 원고 승소. 을은 대금 지급하라 라고 나와요. 대신 을은 손해는 없어요. 손해는.
당연히 이런 자동차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없어요. 아무튼 주장해야 판단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치권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행사 요건이었고, 다음 존재 효과는 아까 했습니다. 존재 효과. 아까 보세요.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어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했단 말은 네가 안에 있으니까 이행기 이행하자도 절대 지체 없다. 그래서 항배용 관련 비록 이행기 때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항배용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다. 존재만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하지 않아도 절대 지체 없답니다. 왜냐하면 존재했다 말은 네가 안에 있으니까 나도 안 해도 절대 지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의 인정 여부도 중요한데, 자, 동시행이 있는 게, 자, 먼저 나가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소됐다. 뭐가 나가리 깨졌죠? 원상회복, 동시행. 그 다음, 320 지난주에 했죠? 전세권이 끝나면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 동시에.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취지예요. 자, 부동산 매매하는데 매매. 저당권이 있대요. 저당권. 그럼 첫 번째, 매도인은 소유권 넘기면서 원칙 저당권 말소유자겠죠? 매수인은 돈 주는 것이고, 마찬가지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 그럼 첫 번째,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과 가압류 원칙 말소유자겠죠? 그럼 매수인은 돈 주고 서로 동시에. 똑같네요. 똑같다. 동시에. 그 다음,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하는데,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럼 매매계약이 형성되니까 매매계약은 동시에. 그래서 임차인이 매도인의 건물 명도와 소유권 등기와 임대인이 매수인의 돈 주는 게 서로 동시에. 매매니까 동시에.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 반환 동시에. 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 영수증 써준 게 동시에. 근데 보세요. 이거 중요해서 이게 중요한. 자, 잘 보세요. 이제 동시행한 게 있지 않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갑부동산 있고 우리 채권 가지고 저당권을 채권자가 치르겠다.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은 게 가등기 담보라고 다음에 공부해요. 2주에. 그리고 똑같은 게 아예 소유권을 넘겼다를 채권 담보할 목적이라 양도담보라고 공부합니다. 그럼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럼 갑이 채무자인데 갑이 채무를 변제하네요. 그럼 채권자는 돈 받았다고 영수증 써주는 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근데 채무 변제와 이거 말소해야겠죠. 이게 동시행인가? 채무 변제 1초면 끝나죠. 핸드폰으로 딱 누르면 돈 들어가죠. 1초. 핸드폰 1초. 계좌 이체. 이건 며칠 걸리지, 며칠 걸리죠. 이게 나중에 후에. 이게 선의의 1초 만에. 이건 며칠 걸리죠. 이건 후에. 동시행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영수증을 받아두면 이게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고, 이거 말소는 후행, 변제가 선의의. 동시행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부정되는 게, 자, 아까 했죠? 이 변제가 선의행, 말소가 후행. 아까 했어요. 특정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 담보를 경한 경우 변제가 선의행, 등기 말소가 후행.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돈 매매대금 주는 거죠. 그래서 동시행 아니다. 오히려 허가 협력이 선의행, 돈 주는 게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주임법 상임법에만 나오죠. 민법이 아니라 주임법 상임법. 그래서 먼저 후 선의행인데, 자, 갑주택을 일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제공하고 임차인이 조매하는데
기간이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목적물 반환 준비했는데 근데 임대인이 돈 안 주네요. 그럼 우리 크게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첫째, 돈 안 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주택을 경매할 수 있고, 두 번째, 자, 네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너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X 외웠잖아요. 이제 생각나면 땡. 이제 생각나면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죠. 보가 뭐예요? 보증금. 그러니까 을은 안 나갈 수 있는데 그 동시행한면입니다. 유치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가 뭐다? 동시행한면, 유치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매신 이게 보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안 나갈 수 있지만 유치권은 아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일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이사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가보면 보증금 반환하고 이건지가 말 써야겠죠? 동시행 아닙니다. 갑이 안 주니까 의뢰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증금 반환의 선행이고 이거 말 쓰고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 이제 경매가 모유가 되는데, 자 보세요. 갑부동산에 우리 근저당권으로 취득했는데 이게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다. 매수인. 그럼 병이 경락대금 내면 이 부동산에 우선 변조권자에게 배당 갈 것이고 법원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해 줍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경매가 무효래요. 무효. 그럼 받은 거 돌릴 때 이 등기 말소해 줘야겠죠. 배당금 반환. 이게 동시행입니까? 사람이 다르죠. 이건 갑과 병, 여기는 을과 병.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니다. 여기는 선후도 없어요. 사람이 달라 동시행 아닙니다. 그래서 자, 매수인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의 매수인 병에 대한 배당 반환 동시행 아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다르니까. 선후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시함유권을 봤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합니다. 자, 이제 343페이지. 343페이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여기도 해마다 나오니까 여기는 꼭 맞춰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 하는데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기면 매매대금은 제3자 병에게 돈 주세요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어요. 그러면 갑이 요청해서 요약자, 을이 승낙해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고 누가 병에게 돈을 주는 거죠? 을이 주죠. 그러니까 을이 채무자, 갑을 채권자, 병을 제3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이 여기죠. 여기서 병에게 3억을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기본관계, 기본이라 보상관계.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걸 대가관계랍니다. 자, 그럼 병이 돈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의사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돈 받겠다라고 표시하면 병이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고 이것도 보호해야겠죠. 따라서 이후 갑과 을이 합의로서 2억으로 깎는다든가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병은 3억 받을 권리 확정됐어요. 근데 합의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합의가 아니라 단독행위, 형성권, 취소,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건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즉 매매할 때 갑이 칼로 강박이에요. 칼로 강박. 을은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이건 법정 권리, 형성권. 이땐 병동이 필요 없어요. 병은 당연히 취소 못하게 합니다. 돈 받으려고. 병동이 없이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갑이 법정 해제 해야겠죠. 해제? 법정 해제할 수 있어요. 단독행위. 병동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둘이 짜고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제자, 그냥 해제는 법정 해제 단독행위다. 근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제할 수 있지만 합의 해제는 못합니다. 단독행위 형성권만 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제외하세요. 이번에는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우리 받을래 말래 채권인데 그래도 답이 없네요. 근데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돈 안 받았죠? 그럼 수익을 거절로 본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나오는데 제일 어려워요. 자,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 없죠. 따라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갑은 무조건 소유권 넘기고 을은 무조건 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니까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무조건 돈 줘야 된다. 그건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반면 이 빨강색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병행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즉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돈 못 주겠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낙약자 을은 기본관계 빨강색이죠. 항변으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빨강색이니까 대항할 수 있다죠. 빨강색이니까. 그래서 파랑색, 빨강색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두 가지 잘 비교하세요. 이제 법조 문자 539조 1항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갑과 을.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 낙약자가 제3자 병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제3자는 채무자가 낙약자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전항 경우에 제3자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돈 주니까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이익 받을 의사 표시 때 생긴다. 즉 수익 의사 표시하면 생긴다 그랬죠. 다음 540조 최고할 수 있고 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했어요. 541조 539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는 그 말이 539조에서 여기 수익 의사 표시한 후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 의사 표시한 후에는 그럼 병 권리 생겼잖아요. 당사자 갑과 을은 법에 없지만 합의로 변경 소멸하지 못한다 했죠. 다음 다시 이거 두 개가 제일 어려워서 이 542조입니다. 자, 대가관계는 대항할 수 없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게 542조 채무자 낙약자 을은 539조 계약이 기본관계 계약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계약으로 이 관계를 대항할 수 있죠. 저 이게 무효 취소가 되면 돈 못 주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병이야 돈 내놔 그러면 을이 뭐라 하죠?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인 관계니까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못 주라고 이렇게 동시행함명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낙약자 을은 빨강색 기본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사유로 가로열고 무효 취소되면 돈 못 주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동시행함변 등으로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약속은 지키라 했죠. 을도 돈 줘야 되죠. 갑도 소유권 넘겨야 되죠. 그게 이제 낙약자 을은 파랑색이 대가관계,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항변으로 수익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고가 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자 갑도 대가관계 부존이나 효력의 상실 이유로 자신 갑이 기본관계에서 낙약자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가 갑도 소유권 넘겨야 돼요. 거부할 수 없다. 을도 돈 줘야 돼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지금 우리 3억을 주기로 했죠? 그럼 병은 3억을 이득을 보죠. 근데 만약에 우리 병에게 예전에 3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우리 병에게 3억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3억 갚지마 할 수 있죠. 야, 채무 면제해 줄게. 3억 갚지마 해도 3억을 벌죠. 3억을 받는 거나 3억 갚지마, 3억 벌죠. 채무 면제. 그러죠? 또는 우리 병에게 갖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다 이득을 보죠. 다 병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다 병의 이득이에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간 채권에 의해서 3억 갚지마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준의 유효가 되고, 낙약자가 제3자에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럼 또 병이 이득을 얻잖아요.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중요한데, 시험에 이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한 것처럼 꼭 연습해서 오늘 잘 보세요. 제목을 딱 써주시고, 계약을 누가 했죠? 갑과 을. 그럼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네. 그러니까 병이 계약을 해지도 못하고 취소도 못합니다. 당사자는 아니니까 해제 취소는 갑과 을이 하고 병은 못한다. 그럼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취소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결과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병에게 3억을 먼저 1번 지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러므로 3억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병은 받은 3억을 반환 의무가 없어요. 이 병은 받은 3억을 반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병에게 3억 달러 못합니다. 갑에게 달라 그래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이에요. 갑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3억을 주고받든 말든 알아서 할 것이고,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엄청 잘 나와요, 이거. 자, 그 다음. 병은 수익을 삽입했다면 을에게 3억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안 주네요. 그래서 우리 채무 불이행이 되면 해제는 못하죠. 해제는 갑이에요.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는 갑이 한다. 근데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수 있었는데 을이 안 주면 손해는 발생하네요. 그럼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정년정답. 다시, 을에게 3억 달러 할 수 있죠. 을이 안 주면 손해가 생기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지만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매매라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병 이름 나오죠.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병에게 주기로 계약서 써 있죠? 써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서를 찢어야겠죠? 계약서 찢으면 병도 쓰레기통 같이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병 이름이 나오니까 계약서를 찢어버리면 병도 쓰레기통 들어가니까 이 병은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얘는 선이라도 보호 안 돼요. 민법 전체에서 보호가 안 돼요. 계약이 없어지면 같이 쓰레기통 들어가니까. 그 다음 주에 해제의 3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 떠나서 전체 보호 안 돼요. 왜 그래요? 계약이 깨지면 같이 쓰레기통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같이 제목 딱 보시고, 자, 계약은 갑과 을이 했네. 병 당사자 아니네. 그러니까 해지 취소 못하지. 그래서 결과도 없다. 병은 돈 달라 할 수 있지. 안 주면 손해배상을 있어. 근데 없어지면 없어지니까 3자 보호 안 된다라고 저같이 쭉쭉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오늘 이제 계약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해지부터 해서 계약법 강론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초등법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문제는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약법 앞부분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